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 볼 빵은 노이아스 브레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독일 남부에서 새해를 맞아 먹는 노이아스 브레첼. 이 노이아스 브레첼의 이름 자체가 독일어로 새해의 브레첼, New Year's 브레첼인데요. 이번 새해를 맞아서 2024년 첫 빵으로 골라봤습니다. 프레첼 전문 카페도 있고 프랜차이즈도 있는데 우리가 먹던 그 브레첼 혹은 프레첼 그것과 많이 다를까 찾아보니까 모양이 일단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엄청 크게 만드는 게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따은 반죽을 붙여서 굽는 게 노이아스 브레첼만의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단단하고 짭짤한 브레첼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고 폭신하고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브레첼의 가장 큰 특징이 라우겐, 그러니까 가정소다나 잿물을 발라서 굽는 거잖아요. 근데 노이아스 브레첼은 라우겐을 쓰기도 하지만 주로 달걀물을 많이 발라서 노릇노릇하게 굽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따은 부분은 약간 할라나 소프 같은 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노이아스 브레첼은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웃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새해 전날에 사거나 만들어서 새해에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노이아스 브레첼의 레시피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독일 분들의 레시피를 보고 제가 조금씩 바꾸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단어가 있죠? 코흐슈트크라고 하는 이 코슈트크. 이건 일종의 탕종입니다. 이름만 어렵지 만들기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꼭 만들어서 써보세요. 일단 냄비에 우유와 밀가루를 넣고 잘 섞어요. 그리고 가열을 해서 데우는데요. 오래 데울 필요도 없어요. 약불에서 한 1, 2분만 데우다 보면 금방 65도 정도가 되는데요. 걸쭉해지면 불을 끄고 마저 저어주면 이렇게 꾸덕한 겔 형태가 되는데요. 이걸 그릇에 옮겨 담고 랩으로 덮어서 냉장고에 식혀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반죽기를 쓸 건데요. 볼에다가 준비한 재료를 모두 넣어줍니다. 독일 분들 보니까 그냥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다 넣고 반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버터는 부드러운 상태로 준비하셔야 이렇게 한 번에 때려 넣고 반죽해도 반죽에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백설기같이 생긴 이 코우슈트코도 실온에 잠시 꺼내뒀다가 사용할게요. 너무 차가우면 반죽 온도가 확 떨어지니까요. 하하, 반죽기 자랑 좀 할게요. 쿠진아트에서 보내주셨는데 이거 광고는 아니고 그냥 제가 썼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로 저는 반죽을 했는데 항상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반죽의 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중력분이라서 막 강력분처럼 짱짱하게 발달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얇게 늘려봤을 때 이렇게 잘 늘어나는 정도로 반죽 잡아주시면 되고요. 마르지 않게 덮어서 따뜻한 곳에서 1시간 동안 발효시키겠습니다. 발효가 끝난 반죽은 이제 110g짜리 반죽 3개와 나머지 반죽으로 분할해서 둥글려 줍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게 덮어서 15분 동안 휴지시켜 주겠습니다. 이 작은 애들은 따서 붙일 애들이고요. 큰 애가 베이스가 될 애예요. 그러니까 큰 애부터 먼저 밀어줄 건데 그동안 작은 애들은 덮어두세요. 건조하더라고요. 얘를 이제 떼굴떼굴 밀어서 길게 늘릴 건데 그냥 바로 떼굴떼굴 굴려도 되는데 조금 더 균일하게 늘리려면 이렇게 접어서 늘려주면 조금 더 균일하게 골고루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반죽을 원통 모양으로 성형을 해준 다음에 굴려주면 됩니다. 근데 작업대에 비해서 반죽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작업대가 작아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은 큰 데서 작업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렇게 의지로 밀어준 브레첼은 이제 꼬아줄 건데요. 아래쪽은 좀 두툼하게 남겨두고 팔은 얇게 밀어서 위에서 이렇게 꼬은 다음에 밑으로 착 내리면 우리가 아는 그 브레첼 모양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얼추 모양이 잡혔으면 잽싸게 오븐팬으로 옮겨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좀 더 안정적입니다. 오븐팬에다가 브레첼을 꼬아서 얹고 그 다음에 손으로 눌러서 아래쪽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여기다가 따은 애들을 붙일 거거든요. 이제 작은 애들을 밀어서 길게 만들어줄 겁니다. 레벌로 먼저 대굴대굴 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차례대로 밀어주면 좀 더 잘 늘어납니다. 너무 찢어지지 않게 강하게 밀지 마시고요. 양끝을 가늘게 밀어주면 닦고 나서 좀 더 예쁘더라고요. 이제 이 새 아이들을 예쁘게 따주시면 되는데요. 새 갈래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머리 닦는 거랑 똑같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너무 빡빡하게 따으면 구우면서 많이 찢어지고 부푸니까 적당한 텐션으로 너무 느슨하지 않게 따주시고 양끝이 날렵하게 됐으면 좋겠어서 마무리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제 만들어둔 큰 애 위에다가 붙일 건데요. 아래쪽에 물이나 달걀물을 골고루 발라주고 요 따놓은 아이들을 예쁘게 얹어서 붙여주면 됩니다. 저는 딱 3가닥만 따서 올렸는데 가닥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숫자를 모양 내서 붙이기도 한대요. 약간 이 따은 부분이 용처럼 보이지 않나요? 청룡의 해라고 우겨봅니다. 네.
네, 이제 다 붙여줬으면 달걀물을 미리 한번 발라서 마지막으로 40분간 발효시킵니다. 40분간 발효시키는 동안 오븐을 200도로 미리 예열해 두시면 좋고요. 굽기 직전에 달걀물을 한 번 더 골고루 바른 다음에 구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독일 유튜브에서 봤던 건데 너무 부풀지 않게 아래쪽을 포크로 찔러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이제 200도 오븐에서 30에서 35분간 구워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대한 황금빛깔의 노이아스 브레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제가 구울 빵 중에 가장 큰 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라우겐이나 가성소다 하나도 바르지 않았는데도 예쁘게 색이 나오길래 다음에는 보통 브레첼도 한번 계란물 발라서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빵 예쁘게 나오면 여러분도 사진 한 100장 찍으시죠? 이렇게 음악방송 카메라 감독님처럼 앵글을 열심히 찍었는데 아무튼 노릇노릇 색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일단 크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요. 빵을 좀 크게 만들어야겠어요. 사실 이 아이템을 고른 건 약간 용같이 생겨서 용의 해를 맞이해서 만든 거거든요. 용 같다고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새해 나눠 먹는 브레첼이라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흔히 먹던 일반 프레첼보다 훨씬 부드럽고 달콤해요. 그래서 모두와 나눠 먹기 좋은 빵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리스 같기도 하고 만화에 나오는 빵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새해 브레첼 한번 만들어서 선물하고 나눠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많은 빵 탐험 기대해주세요. 신기하고 재밌는 빵은 언제든지 제보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빵 탐험하세요.